우리 인민들에게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 쓰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자욱은 보통 강반의 훌륭 1도선 만수교 고기 상점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지금 이곳 상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새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자욱을 가슴 깊이 새겨안으며 봉사활동에서 보다 큰 존재를 이룩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 만수교 거기 상점은 위치도 그렇고 상점의 명칭 그리고 이 건물의 형성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해서 건설된 인민을 위한 봉사기지입니다. 그래서 2012년 4월 25일 이날은 아침부터 비가 옥수로 내렸는데 저녁엔 더 세게 내렸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옥수로 내린 비를 헤치시며 우리 상점 중공식당에 나오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비는 좀 맞아도 만식의 거기 상점 준공을 선포하고 준공 태프를 끊는 것을 보니 기분이 더없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면서 상점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셨습니다. 정말 바닥 타일 하나, 이렇게 구두기 진열된 상품 하나에도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인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따뜻한 보살피심이 오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떠나실 때에는 날도 이미 어두워지고 찬비도 계속 내리는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에는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상점문을 빨리 열어야 한다고,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일꾼들에게 인민들이 만수교 거기 상점에 덕을 본다는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는 뜨거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인민을 위하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 사랑은 우리 봉사자들에 의해서 우리 인민들에게 그대로 가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고 봉사성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상점을 찾는 인민들의 마음속에 인민들을 하늘처럼 여기고 받드는 당의 사랑과 온정이 그대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할 요리를 안고 봉사성을 더욱 덮여나가고 있습니다. 인민대중 제1주의를 우리 국가의 공고한 정치 풍토 국풍으로 되게 하자. 승리의 신심든 없이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에 종매진하여 실제적인 변화, 실질적인 전진을 가져오자. 온 나라가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선언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기년 계획 수행의 초태 과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속에 농업연구원 본원지구에 농업생물학연구소, 식물보호학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 농업화학화연구소가 훌륭히 꾸려져 준공됐습니다. 수십 개의 연구 및 실험실을 갖춘 현대적인 연구소들이 일도섬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과학연구 사업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연구소들은 나라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서 실질적인 존재를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와 당 정책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송중앙기관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이 안아온 또 하나의 귀중한 창조물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 동지,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조철규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이 이 일 새로 일도선 연구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데서 농업과학연구기관이 기관차 역할을 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이 의도에 따라서 이 연구총사들이 현대적으로 건설됐습니다. 연구사들은 새로운 환경이니까 벌써 자기들이 연구 사업을 대하는 이 정신 상태가 벌써 달라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연구 사업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지금 결의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년 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청진군의 앞장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있는 전력공업부문 소식입니다. 4월에도 당주안의 제8기 2차 전원의 결정 관철에서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기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특히 화력과 수력 발전소들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 사업의 과학기술 발전 목표를 정하고 힘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일꾼들부터가 모든 발전소들의
대당 출력을 높이고 발전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정하고 그 기술자들과 협심하여 석탄의 연소 효율을 높이고 보일러 연소 안정화를 높여 지금 대당 중기 생산성이 지난해에 비해서 1.1배로 다 높아졌습니다. 4월에만 해도 하력 부문에서 108%의 계획을 초과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순천 화력발전소에서는 4월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도 높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우리 발전소에서는 자체 기술 영향으로 보일러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해당한 운용 조작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개발해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계통의 물 자화 처리 공정을 새로 준설해서 보일러 수명을 훨씬 누리고 또 전력 생산의 안정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전력 생산 설비들의 가동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전력 생산량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를 비롯한 강원도 안의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생산 장성의 방도를 새 기술 도입에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에서는 보수 주기를 훨씬 줄이면서도 발전기의 수명과 운영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많은 증산 예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문천 군민발전소에서도 발전 설비들에 대한 기술 개조 사업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여부를 철저히 지켜 발전기들의 능력을 최대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을 높이고 우리 시안의 주민용 음료수, 농사에 필요한 강경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합한 데 맞게 발전 설비들이 운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발전기에 자연냉각 체계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새 기술 도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발전기를 운전하면서 유압범 부천동기 가동을 많이 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조석기를 새롭게 개조하면서 그렇게 되다 나니까 압축기 전동기하고 유압범 부천동기하고 이거 가동 시간을 훨씬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발전기 운전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고 그다음에 설비 마모 현상을 없애고 또 그렇게 되다 나니까 거기에 소모되던 전력이 그대로 생산량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4월 한 달 동안에 중산한 전력만 해도 1200kW나 됩니다. 우리가 올해 1사분기에 이어서 4월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강원도 안의 수력발전소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것은 이 단위들에서 더 높은 전력 중산을 위해서 새 기술 도입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산 장성의 예비를 과학기술에서 찾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간다면 당면한 전력 수요를 보장하면서 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기 위한 사업에서 얼마든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략은 곧 애국심의 발현이며 조략의 예비는 그 어디에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위들에서는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기 위한 조략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앙은행은 태양빛, 지효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서 나라의 귀중한 전기를 극력 전략하고 있는 단위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많은 품을 들여 이러한 토대를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실제 그 이용에 관심을 돌리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운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 단위의 전기 전략 경험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단위들을 돌아보니까 운을 내지 못하는 단위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백 장의 태양 비판을 설치만 해놓고 굳히는 것이 아니라 그 발전 효율을 높여 한 와트의 전기라도 더 생산해서 나라에 보탬을 주자, 이런 마음을 안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략은 곧 기술 혁신이 안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남는 전기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와트라도 더 전략해서 국가에 넣어주자, 이렇게 해서 개통평년형 역변환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통합 전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한 와트의 전기도 허실함이 없이 장악 통제하는 것과 함께 전기자본 임펄스 제고기, 가전류 보호 장치를 비롯한 전기를 전력할 수 있는 장치 기구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도입해서 많은 전기를 전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굶기 있게 내미는 과정에 많은 경험도 생기게 되었고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양 비판을 이용한 전기 전략이야말로
큰 품을 줄이지 않고서도 고다른 예비를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력 생산이라고 스스로가 모든 면에서 전력하고 또 전력하는 이런 기품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단에서 이용하는 이 에너지 전략형 이 지열 열펌프에 의한 이 냉난방 체계만 봐도 우선 환경 보호에도 효과적이고 건설 부지가 적으며 여러 목적을 이용할 수 있는 일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냉난방과 생활 용수 보장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전략되는 양을 보면은 이 전기 보호에 의한 이 난방 체계에 비해 20%의 열 에너지가 전략되며 전기 전략률은 이 공기 열은 펌프에 비해 40%, 전열식 난방 체계에 비해 70%나 전략되게 됩니다. 우리 단에서는 계절에 따르는 이 사무실들의 온도 보장과 문화 후생 시설들에 필요한 도물 보장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양을 전기로 타산하면은 정말 많은 양의 전기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 단위가 전략하는 전기 양과 열 에너지 양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기업소에 몇 작업반들에 이런 전략감들이 있습니다. 이 전략감들은 우리 정업원들이 생활가정에 나오는 파지나 파 비닐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한 칸에는 파지를 넣고 다른 칸에는 파 비닐이나 파 유리를 넣습니다. 5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 기업소에서는 이 사업을 중산전략 사업의 한 지표로 정하고 잘된 작업반들에 대해서는 평가 사업도 해주고 석법판에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니까 기업소의 환경은 더 깨끗해지고 생활에 보탬이 돼서 정업원들 모두가 이 사업에 적극 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 그램의 물, 한 와트의 전기, 하나의 자재라도 국력 아껴서 전략해서 나라에 보탬을 주는 것도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는 것을 실제 체험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이런 결론을 찾게 됩니다.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다 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전략이라는 것을. 전략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어디에서나 전략하고 모은 것을 합치고 합치면 나라의 재부는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애국의 마음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지금 각지에서 지산지수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개성시에서 봄철 나무 심기를 계획적으로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시 송도식료공장에서는 자체 양육장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해서 산과 들에 심어 산림 조성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비경지나 야산, 우리 담당인들의 단나무와 유모란 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기간에 20정도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대대적으로 심으러 갑니다.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에 온갖 지성을 다 바쳐 충실한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고 실제 덕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강계시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무더기비와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기 위해 사방야계공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자강도는 산이 많은 고장이기 때문에 사방야계공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시기 보면 많은 비가 오면 산골물이 봄남아요. 도로 암고를 메우면서 도로에 흙이 쌓여서 자동차 운행에 좋지 않은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도로 주변에 대한 답사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방야계 대상지를 존중하고 필요한 노력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대 보두나무로 식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수백 리방의 토량을 처리하고 물길 정리와 걸막이, 험막이를 시공구역으로 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마감 단계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포시 영광군에서는 하천들의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려야한 데 기초해서 정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리 지역을 지나는 사마천 정리 사업을 모내기철 전으로 정리할 계획을 세운 군에서는 공사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고 현재 여러 개의 다리 건설과 장속 쌓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 도로를 개건하고
수평면 거르기와 주변 관리를 잘해서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보장해 가고 있습니다. 라선시 손봉구역에서는 백학천 지역의 산림 피해와 토지 유실을 막는 데서 의의를 가지는 백학천 제방보수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 있습니다. 제방공사를 위한 토량 처리를 짧은 기간에 해제낀 구역에서는 단위별로 속축 구간을 명백히 주고 기술적 지도를 짜고들어서 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보름도 안 되는 기간에 많은 구간의 장속 쌓기와 토량 처리가 성과적으로 진행돼서 2단계 목표로 내세운 속축 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일 시점에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억 5,346만여 명이고 사망자 수는 321만 5,6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전염력이 강한 변종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악성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은 의연 심각한 단계에 있습니다. 인디아에서는 2일 하루 동안에만도 39만 2,400여 명의 감염자와 3,6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피해가 심한 수도 뉴델리에서는 하루 동안에 4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는데 이것은 하루 사망자 수에 있어서 유행병 발병 이래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전염병 상황으로 수도 병원들의 수용 능력이 초과되고 실내 경기장과 공공장소들을 격리병동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전염병 파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뉴델리에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차단 조치를 한 주일간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4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브라질에서는 지금 변종 비루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전염병의 새로운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4월에 통보된 사망자 수는 8만 2,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3월에 집계된 6만 6,800여 명의 사망자 수를 능가하는 가장 많은 사망자 수라고 합니다. 2일 하루 동안에만도 이 나라에서는 6만 6천여 명의 감염자와 2,60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에서도 변종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50여 명의 영국 변종 비루스 감염자와 약 20명의 남아프리카 변종 비루스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변종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프랑스 정부는 국경 통제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입국자들은 입국하기 36시간 전에 받은 비루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방글라데시와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포르투갈 정부는 브라질과 인디아를 비롯해서 감염률이 높은 나라들에서 오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1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최북단 티그레주에서 계속되는 무장 분쟁으로 주민들의 생활 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유엔이 밝힌 데 의하면 거의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무장 분쟁의 후과로 현재 이 지역의 주민 약 500만 명 중 450만 명이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또한 통신이 두절되고 물과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의료 봉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아프가니스탄의 러가르주에서 4월 30일 승용차 폭탄 폭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주 소재지에 있는 병원 부근에서 자폭 공격자가 승용차에 설치된 폭탄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30명이 목숨을 잃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 건물과 구급차들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부상자들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1도로서 평년과 같았습니다. 오늘 밤 서해안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5월 4일 화요일 음력으로 3월 24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봄철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 이남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보면은 70mm 정도,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황해 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새벽부터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룡화 4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독의 먼바다에서 모레 조선 서해와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조선동해에 가까운 바다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먼 바다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먼 바다에서 모레는 조선 서해와 함경남도, 강원도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 해운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일이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북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북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6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리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7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의 바닷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는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 정도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5월은 농업 부문에서 변모 자리우기와 모내기, 강냉이 용량단지모 옮겨 심기, 또 감자 싹 틔우기, 그리고 봄밀보리 생육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5월에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이 논뼈 농사에서 나서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에 예견되는 이 기상 조건을 보면 이제 기온 변화가 좀 심하고 또 비가 자주 내리면서 해비 침률이 떨어져서 농작물 생육에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순경에 이제 일시적으로 북쪽에서 흘러드는 이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낮아지고 또 일부 지역들에서는 생바람도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상승기간 평균 기온은 14.1도로서 평년보다 0.7도 정도 높겠고 강수량은 27mm로서 평년의 110%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해비 침률은 45%로서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순경에는 주로 이 서쪽의 대륙으로부터 흘러드는 공기 영향을 받아서 덥고 건조한 날씨가 위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순기간 평균 기온은 14.7도로서 평년보다 0.2도 정도 높겠고 강수량은 16mm로서 평년의 60%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순에는 낮 시간에 이 태양 복사에 의한 지표면 가열이 심해지면서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 일시적인 고온 현상도 나타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순 기간 평균 기온은 17.1도로서 평년보다 0.6도 정도 높겠고 강수량은 28mm로서 평년의 107% 정도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 조건이 예견되는 것만큼 농업 부문에서는 벼모판 관리를 책임적으로 잘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밤 기온이 낮은 조건에서 밤에 모판 온도가 12도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밭 상태 모판들에서는 변모가 3배 이상 자라면 잎면적이 늘어나고 용량물질에 대한 요구성이 높아지므로 물을 충분히 주어서 이 토양 습도가 80% 정도 되게 보장하며 또 돛비료주기와 잎돛비료주기를 잘해서 변모 생육에 필요한 용량을 충분히 보장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에 맞게 모내기 일정 계획을 바로 세우고 모내기를 적기 시작할 수 있도록 논가리와 쏘리치기, 살초제 토양 처리를 비롯한 모내기 선인 공정들을 다 그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